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를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4월 13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 살펴본 후에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시장 지수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전일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에서 CPI 지수 발표를 했죠. 이 CPI 지수가 사상 최고치 상승이라고 발표가 나왔지만 오히려 뉴욕 증시에서는 CPI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장 초반에는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문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긴축 정책과 금리 인상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했던 그 크게 상승 나왔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오전에 출발을 했고요. 이러한 상승폭을 미국 장세와는 다르게 마감까지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16을 좀 이렇게 탈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러시아 디폴트 문제 그리고 뭐 중국 봉쇄라든지 미국의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의 장세를 보면 상승하던 종목이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다음날 좀 이렇게 음봉을 그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2주 전에 같은 종목, 같은 섹터가 3일, 4일을 연달아서 오르는 그런 장세를 생각하고 지금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신다면 굉장히 좀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2주 전의 장세와는 다르게 상승하는 종목을 좀 특히나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전이 한 2, 3주 전에 오르던 종목이 올랐다면 지금은 섹터 순환이 아주 빠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전부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에서 5,845억, 코스닥에서 88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629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오히려 341억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6,394억을 매수, 코스닥에서 611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기관이 뭐 거의 홀로 이런 상승장을 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매수세가 컸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오전부터 이러한 관망세가 쭉 유지가 됐는데요. 그러한 이유로는 일단 원달러 환율이 또 36원까지 갔던 환율이 28원까지 떨어진 것도 어느 정도 한몫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4월 13일 상한가 간 종목으로는 LG 헬로비전, 로스웰, 신풍제약,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있고요. 세 가지 종목만 한번 살펴보자면 LG 헬로비전은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계열사 LG 헬로비전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는 이제 방송사업, 인터넷 사업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로스웰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 일부 봉쇄 해제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로스웰은 중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들을 지배하는 게 주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하이 일부 봉쇄 해제 그리고 뭐 봉쇄 완화 이러한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만한 그런 집단 면역 체계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 간 것으로 보이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면역 체계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약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약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좀 큰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었죠.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그동안의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중국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만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4월 13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뭐 삼성중공업, 뭐 에이프로젠,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 신풍제약, 뭐 이렌텍, 아무센스 등등이 있는데 뭐 상승한 섹터별로 먼저 좀 보자면 오전 동안에 좀 철강주가 강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섹터 순환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수혜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철강, 뭐 곡물, 수산, 뭐 이런 뭐 에너지주 이런 섹터들이 좀 이렇게 순환하면서 좀 이렇게 장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철강주였고요. 하이스틸이나 부국철강, 문배철강이 그런 철강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정 관련주가 이제 뭐 MH 에탄올이라든지 한국 알콜 이 이제 좀 이렇게 상승은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런 국제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식용 알코올을 좀 이렇게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데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해당 이런 한국 알코올이나 이런 MH 에탄올 같은 주정 관련주들이 큰 상승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로 이제 팅크웨어도 좀 이렇게 강세가 나온 모습이 있고, 저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차 사업 관련해서 미국에 좀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고 해서 좀 이런 관련주들이 좀 하나 두 개씩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료 관련주가 오전에 철강주가 어느 정도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약간 비료 관련주로서 남해화학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 상승 종목을 한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가지. 이렌텍 먼저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이렌텍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점이 부각이 되어서 상승 나온 걸로 보이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이나 뭐 케이스, 충전기 등을 생산하면서 이런 글로벌 휴대폰 업체에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에이프로젠 에미리 같은 경우는 에이프로젠을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서 주가 상승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철강 판매, 의약품, 게임, 단열 공사 사업 등등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제노코어 BS가 전립선암 바이오마커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이런 강세를 보인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4월 13일 하한가. 자, 어제도 일동제약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은 완전히 하한가를 가버렸죠. 네, 일동제약이 유일한 하한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로 하한가 간 모습을 보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전에 소득 탈루 등으로 인해서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에 이제 해당하는 추징금을 좀 이렇게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이렇게 증폭되어서 더욱더 이런 하락세가 짙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자, 4월 13일 하락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락한 종목 좀 크게 보면 세무조사 관련해서 일단 일동홀딩스, 아까 봤던 일동제약이 있겠고요. 쌍용차 인수에 관련되었던 주식의 주가들, 종목의 주가들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선알미늄이라든지 뭐 광림, 쌍방울 등의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KB증권에서 이런 자금 인수에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더욱더 이런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전날 상승했던 에너지 관련주 대표적이면서 대장주인 GSE가 있죠. 이 GSE 역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락 종목 오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자, 멜파스 한번 보겠습니다. 멜파스는 채권자인 오름 SMC가 채무자인 멜파스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공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하락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성신양해우 같은 경우는 자, 어제 좀 이렇게 어젠가 그저께가 큰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시멘트 관련주인데 유연탄 가격 급등에 의해서 전일 시멘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상승분 그대로 차익 매물이 나와서 하락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성신양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멘트나 레미콘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제가 오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제 하락 종목이었던 종목이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상승하는 종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다음날 차익 매물로 인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음봉을 그대로 그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텐션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제가 기침을 참으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